김한길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한 10분쯤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많이 줄여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4월 16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기우뚱하게 세월호가 누워있고 그 주변을 경비정 몇 척이 한가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잣집 동네 아이들은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꼭두 새벽부터 배 타고 제주도로 실려가다가 이런 비극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 가슴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모든 분들이 한 말씀씩 했습니다. 이 국민적 슬픔과 분노를 좋은 세상 만드는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겠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눈물을 닦지도 않고 세월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만들겠습니다. 국가 개조하겠다. 국가 대개조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오지 않았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조짐도 우리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많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 것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생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거든요. 이대로 가도 좋은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민 가고 싶다. 그 말의 뜻이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순서를 다시 정하자 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요구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저마다가 존엄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이제는 돈과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잘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돈 없고 백 없는 보통 국민들 모두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그런 정치를 국민들이 요청한 게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요청은 진작부터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이야기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에 구성하되 한편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질 조짐도 없는 것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호승 시인이 새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을 허무하게 보내버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커녕 그 조짐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조치라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조차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덮기 위한 대통령령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정부의 이 조직을 저기다 띄어 붙여서 안전처라는 거 하나 만든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하시던 대통령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던 세전의 이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배가 다시는 침몰하지 않는 나라 만들자는 것이었는지, 배가 침몰했을 때 구조를 잘하자는 나라 만들자는 것이었는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소위 안전사회를 촉구하는 것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이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호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책임이 큰 사람이고 반성해야 할 사람이에요.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미국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얘기합니다. 19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승객이 2,200명 타고 있었는데 1,500명이 죽고 7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700명이 모두가 대부분 1등실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부자들 목숨만 목숨인가? 부자들의 책임, 사회적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이 이렇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미국 국회에서도 청문회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안전사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1913년 2월에 수정헌법 16조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회의 재벌들이 해체해가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진상조사도 아직 시작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세월호가 아니었더라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거든요. 인류의 역사라는 걸 보면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확장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현대사 몇십 년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산업화 25년, 민주화 25년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물질 만능주의, 성장 지상주의, 빨리빨리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왔어요. 그때에는 육교라는 게 많았잖아요. 자동차가 더 중요했어요.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교를 건너가라, 지하도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교 다 없앴잖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가려면 차들이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라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국민의식, 시민의식의 변화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20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강남에 있던 우리나라 최고 호화로운 백화점이 45초 동안에 다 무너졌어요. 세월호 때는 300명 이상 죽었죠. 그때는 500명 이상 죽고 1,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가주의, 성장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때와 같은 국민의 반향이 없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훨씬 더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배가 바다에서 침몰했던 것보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말 없었어요. 그저 도덕 재무장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시멘트에 모래 많이 섞은 사람, 철근 빼먹은 사람, 이놈들이 나쁘다 하는데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또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거든요.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 추구한 물질과 민주화 시대에 추구한 제도가, 그 물질과 제도가 이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제 인간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 하고 국민들은 이미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5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가 있었고 2012년 대선 이후부터는 뭐라고 다른 이름이 붙여져야 할 시대였어요. 저는 그 시대를 나름대로 인간화 시대가 돼야 된다고 말해왔어요. 물질과 제도가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시대가 시작돼야 된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산업화 시대의 가치와 행태를 고집한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던 차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확실하게 자각하고 자기의 처지를 확인해 보게 됐다. 아, 내가 국가로부터, 정치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구나. 돈과 권력을 진 잘난 사람들 말고 돈 없고 빽 없는 보통 사람들, 우리는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은 국민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뭔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그분들의 생명과 행복, 인간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물질과 효율과 탐욕에 기반한 경쟁, 이런 가치들보다 이제는 생명과 행복, 공존, 이런 가치들을 더 앞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국민들은 소리쳐 외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국민들의 그런 말씀은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안철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한 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우리 헌법의 가장 중심 가치는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이래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치에서도 할 일이 많지요. 정치에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제대로 사람 대접받는 사회 만드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를 그만두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선 돈과 권력과 기회의 독점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돈,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겠다. 권력 독점 막아야죠. 그래서 권력의 분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예우 안 된다, 관피아 안 된다, 영고주의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독점 해소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부자 부모 만난 아이들만 비싼 사교육,
강남의 대치동에 학원 다녀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나라. 계급사회가 되고 있어요. 야망의 계절은 가고 이제 세습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나 능력 있고 성실하고 열이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는 미래를 꿈꿀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 기회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이 자각하고 그래서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대접받는 나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벌 3세가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욕하고 손찌검해도 그 모욕과 굴욕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이제는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 없이, 함부로 무릎 꿇으며 모욕과 굴욕감 느낀 일 없이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 만들자. 일하고 싶은데, 땀 흘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요청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어떤 주교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럽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나이가 더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서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그렇게 됐다면 세상까지도 변화됐을지.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일부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